1448번.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는데 재밌대. 단 같은 종류의 꽃들은 서로 구분 안 한대. 그러니까 장미 8개는 다 똑같은 거. 카네이션도 6송이 다 똑같은 거. 백합도 다 똑같은 거. 어쨌든 이 중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일단 꽂습니다. 장미가 꽂힐지 카네이션이 꽂힐지 백합이 꽂힐지 몰라요.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9송이를 골라보세요.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더 해줘야 되겠다. 합의 법칙이다. 맞지? 왜? A라는 꽃병에 뭐가 쓰일 수 있어? 장미가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만? 카네이션과 백합만 꽂아야 되는데 6송이, 8송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카네이션을 꽂으면 여기는 장미랑 백합만 꽂을 수 있는데 68이 아니라 이번에는 88이잖아.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눠서 들어갈게요. 자, 1번 첫 번째 꽃병 A에 뭘 꽂는다? 장미를 꽂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카네이션 6개랑 백합 6개, 8개 8개 중에서 뭐 한다? B에 몇 송이 꽂는다? 6개야? 아이씨, 9송이나 꽂는데요. 꽂아보자.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백합을 뭐 예를 들어서 8송이부터 시작해서 줄여나가면 되지. 자, 백합만 8개, 카네이션 1개부터 시작해서 백합을 7개, 카네이션을 2개 꽂는 것부터 해서 카네이션을 6개, 백합을 3개 꽂는 것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6 더하기. 두 번째, 이번에는 A에 뭐 한다? 카네이션을 꽂을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 장미 8개랑 백합 8개 중에서 B에다가 9송을 꽂을 거래. 그러면은 B에 꽂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뭐예요? 뭐예요? 장미 8개, 백합 하나부터 시작해서 장미 7개, 백합 2개 쭉쭉쭉 백합을 8개까지 늘릴 수 있고 장미 하나로 가면 되지. 몇 개?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그렇게 세워주면 되지.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이번에는 A에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누구? 백합을 꽂는다. 그러면은 B에 꽂을 수 있는 것들은 뭐뭐뭐 장미 8개랑 카네이션 6개 중에서 B에다가 9송을 꽂을 거다. 그렇지? 그럼 뭐 하자? 또 장미 8개를 기준으로 갈까? 장미 8개 카네이션 1개부터 시작해서 장미 하나씩 줄이면서 카네이션 하나씩 늘려. 그러다가 카네이션은 최대 6개까지만 늘릴 수 있으니까 장미는 3개에서 끝난다. 맞지? 몇 가지? 또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6, 8, 6 더해주면 답은 20.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다음 55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덧셈 정리 아니요 합의 법칙입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뭐 할까? 판별식 가볼까? 이 연립부터 할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 x축에 해당하는 거는 y는 0이니까 y는 0과 연립.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판별식을 일단 들어가야 된다. 맞지? a제곱에 마이너스 8b예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한 점에서라고 했으니까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면 되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크면 되거든. 한 점에서 만나려면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a제곱이 8b보다 큰 거 찾아가면 되죠. 그때 ab가 가질 수 있는 수는 주사위의 눈이니까 1부터 6까지만 가질 수 있어. 자, 가본다. a에 넣을 수 있는 게 1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2면 돼, 안 돼? 안 되죠. 3부터는 되지. a가 3이야. 그래서 3제곱이면 b는 2이면 되잖아. 3만 쓸게. 알았죠? a 값 쓸게. 그럼 a가 4면은 16입니다. 맞죠? 그럼 b는 뭐 가능한 게 뭐뭐 있어? 1도 되고 2도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a가 5면은 25잖아. 3, 8, 24까지는 가도 되네. 1, 2, 3 가능합니다. 6은 36. 어디까지 갈 수 있어? 4, 8, 32까지는 되네. 1, 2, 3, 4. 몇 개? 총 10개 가능합니다. 끝. 됐지요? 뭐 하기? 또 A가 2일,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 방금처럼 케이스 나눠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알았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합의 법칙 쓰고 있는 거죠. 알았죠? 70번. 야, 문제 좀. 가도 되나? 이거 수용도야? 이건 4번이야? 아, 그럼 뺄게. 수용도는 좀 이따가 한 방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알았죠? 수용도 풀이할 때 1470번 같이 해줄게. 요거를 예시로 풀어줄게. 76번. 근데 사실은 방학 때 했었으니까 풀어도 돼. 풀 수 있어야 돼. 라는 의미로 오늘 클리닉 사실 진행하긴 했어. 오케이? 오늘 경우의 수랑 순열까지 다 나갔었잖아, 오늘 클리닉이. 그건 방학 때 배운 거 한번 기억해보라는 의미로 냈던 겁니다. 그럼 76번 갈게요. 이것도 수용도 아니죠? 자, 간다. 수지는 A에서 시작해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다음 그림. 근데 이거 원래라면 사실 뭐 물어봐? 어느 점에서 시작한지도 사실은 물어보지. 너네 한붓 그리기 할 줄 아냐? 어느 점에서 시작해야 돼? 연결되어 있는 선분의 개수가 홀수 개인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기본 상식이다. A 쪽에 점 A라는 점에 선 몇 개 연결돼 있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홀수 개잖아. 여기가 홀수 개잖아. 그럼 A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B로 끝나게 그려야 돼. 한붓 그리기는 그거다. 예를 들어서 너네 이거 한붓 그리기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1개,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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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한붓 그리기 가능합니다. 전부 다 짝수개의 선들로만 연결돼 있거나 혹은 홀수개인 점이 2개가 있으면 한붓 그리기 가능. 어디서? 홀수에서 출발해서 홀수로 끝나게. 여기서 출발. 쫙쫙쫙쫙 실패. 아니네.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알았죠? 왜? 가능하잖아.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붓 그리기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 자식아. 홀수가 4개니까. 홀수에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야 돼. 한 번 그 점에 가면은 돌아 나오는 것까진 가능해. 그러면 짝수계잖아 무조건. 그 점을 2번 거치더라도 짝수계잖아. 선이 4개 연결된 거잖아. 근데 3개가 되면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면 홀수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게 점이 4개면은 불가능하잖아.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있음. 뭐 요새는 한붓 그리기 안 하나 보지. 어쨌든 지금 한붓 그리기 가능. 자, 그러면 일단 요 방법의 수를 나는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거야. 첫 번째는 사실 내가 좀 좋아하는 거.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일단 간다. A에서 여기로 내려갈 때, 야, 이거 한 번 내려오면 더 이상 이 선 못 지나잖아. 그럼 내려가는 건 일단 위에 꽃잎 모양 3개 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야겠지. 그럼 먼저 어디에서 요 위쪽 꽃잎들을 가지고 그리는 순서를 정해보자. 어때? 3팩토리얼. 뭐 순열 배운 사람들은. 만약에 순열 안 배웠으면 1번 꽃잎, 2번 꽃잎, 3번 꽃잎을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너희가 늘어놓으면 되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6가지. 그러고 나서 한 꽃잎당 시계 방향으로 돌릴지 반시계로 그릴지 2가지 방법이 있잖아. 첫 번째 꽃잎도 2가지, 두 번째 꽃잎도 2가지, 세 번째 꽃잎도 2가지. 그러고 나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고 나서는 밑에서는 똑같잖아. 또 여기서 1번 꽃잎, 2번 꽃잎, 3번 꽃잎 3개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에서는 6가지. 각각의 꽃잎들을 그리는 방법,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2가지, 2가지, 2가지. 그렇게 곱해주면 답이에요. 이게 솔루션 1.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아까 그 6이라는 게 3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수녀를 배우면은 진짜 딱 제대로 풀 수 있는 풀이라서 지금 당장의 풀이는 이건 아닐 수도 있어. 알았음. 근데 너희가 수녀를 배우고 나면은 사실은 나는 이게 모범 답은 아닐까?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번째 풀이로 가보자. 어찌됐건 순서는 똑같아. A에서부터 출발 시작할 거야. 근데 꽃잎들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경로. A에서 1로 시작해도 되고 1로 시작해도 되고 1로 시작해도 되고 1로 시작해도 되고 여기 6가지 경로가 있지. 그래서 먼저 위에서 6가지 중 하나 고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서 골랐다 치면 끝까지 가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출발할 수 있는 4개만 남아.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 2개 남지. 그러면 이제 내려와. 그 다음에 밑에서 또 똑같이 6, 4가 되는 거야. 풀어주면 똑같아요. 알았음? 알았음? 여기까지. 정리? 79번. 이거 79번 풀이하기 전에 79번, 77번부터 먼저 보면은 항의 개수 답 몇 개든 8개였지. 전개를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항의 개수 찾기지. 그지? 그때 전개를 한다라는 거를 내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기는 한데, 전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괄호를 이루고 있는 2가지 문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뒤에 있는 괄호에도 A, B, C, D 4개가 있죠. 그 놈들을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것들끼리 곱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AX라는 항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뭐 전개해서 BX, XB라는 항 하나, 이렇게 전개해서 XC라는 항 하나. 결국은 괄호들에서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들끼리 곱하면은 전개 시계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지금은 전개항 항의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결국 방법에서는 곧 항의 개수가 되는데 2개의 문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할까? 4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보자. 그래서 동시에 선택해서 선택한 것들끼리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드는 거니까 동시에 골라줘야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4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8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괄호가 3개냐? 괄호가 3개로 늘어나면은 뭐가 달라지나? 일단 전체 항의 개수를 찾아보시오! 라고 하면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전체를 물어보면 만약에 18개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뭐 하래? A는 포함하는 항을 찾아보래. 그럼 뭐야? 첫 번째 괄호에서는 반드시 A를 고른다라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고 나머지 괄호들은 3개 중 3개 중 아무거나 고르죠. 그럼 A를 포함하는 항은 9개 아닙니까? 두 번째, P를 포함하지 마세요. 그런 항의 개수를 찾아봐 라고 하면은 두 번째 괄호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이 P만 아니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2개, 두 번째 괄호는 P 빼고 2개, 세 번째 괄호는 아무나 3개. 그게 각각 A, B입니다. 아니네, A, B가 아니네. 어쨌든 개수와 개수입니다. 답은 20. 알았죠? 결국 전개는 뭐한다? 괄호들 안에서 문자를 이루고 있을 때 그놈들 중에서 선택한다.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내는데 나중에는 첫 번째 괄호도 XY, 두 번째 괄호도 XY, 세 번째 괄호에도 XY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항들이 있을 거야. 근데 3개 다 달라서 뭐 제곱 이렇게 묶지는 못하는 놈들이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는 뭐 한다? 뭔가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네 라고 해서 확통에서는 그걸 배우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 교육과정 어때? 확통 필수지. 그지? 그래서 너네 2학년 때 확통을 할지 3학년 때 확통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확통 배우게 되면은 그거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근데 너네 알고 있냐? 2학년 때 확통하는지 3학년 때 확통하는지? 벌써 나오거나 뭐 언급이라도 해주는 학교들이 있어? 아직 없어. 아마 2학년 되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너네가 수능 때문에 공수 1, 2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대수랑 미적분 1이랑 확통 요 3개가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 그거는 알고 있죠? 무조건 요 3개는 필수가 돼요. 요즘으로 치면 수원, 수투, 확통이다. 미적분은 없고 미적분 수능에서는 빠지고. 근데 약간 직업 선택인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직업 선택? 진로 탐색? 뭐 그런 이름으로 미적분 2랑 기하가 있는데 얘네들은 수능에서 빠지잖아. 그지?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만 들어갈 건데 이게 고2 때 일단 무조건 대수는 1학기 때 할 겁니다. 고2 2학기 때 무조건 미적분 1을 할 거예요. 그럼 고3 때 1학기 때 어차피 뭘 하고 2학기 때는 잘 안 하겠지. 고3 때 여기서 이게 여기에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랑 여기에 확통을 까는 학교들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그럼 여기서는 미적분 2를 해야 되거든.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는 꼭 선택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문제는 이제 서울대 같은 학교들. 좀 더 이제 좀 내려오면은 아마 연고대까지는 공대에서는 아마 필수 교과로 이수하라고 할 거예요. 말이 그 고교 학점제지. 그냥 무조건 필요하거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배우는데 미적분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 과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사실 너네들이 뭘 제대로 듣겠냐? 필수인 확통과 선택인 미적분 2 중에 당연히 확통을 듣겠지. 문제는 여기 셋 다 필수야. 그러면 한 학기를 퉁친다고 해도 대수랑 확통 1학기 절반 부분을 하고 남은 확통 절반을 미적분 1을 이렇게 같이 할 때 셋 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서 졸라 빡셀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여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지. 어차피 수능 교과가 아니거든. 그래서 선택이거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요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얘기해라. 알았지? 아마 학교들을 따라 달라질 거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 2학년 3학년들 보면은 두루고 같은 학교들 확통 2학년 때 합니다. 아름고 같은 학교들 확통 2학년 때 해요. 대성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성은 내가 알기로 2학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2, 3학년들. 왜냐면 2학년 내에 확통 시험이 있거든. 시험지가 올라오거든. 내가 2학년 대성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기타 등등. 세종고는 3학년 때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어쨌든 학교들마다 달라지니까 선택 과목이 어쩌고 저쩌고 확통이 어쩌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슬슬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나한테 얘기 좀 해주기 바람. 자, 축하합니다. 빡세겠네요. 그런 학교들 근데 있을 거야. 너네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다. 1480번.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합의 짝수. 이거 설명해야지. 자, 너희들이 이제 짝수 홀수 만드세요. n의 배수, 3의 배수 만드세요. 5의 배수 만드세요. 많이들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일단 천천히 갈까? 나올 때마다 설명할까? 합의 짝수라는 게 있을 거야. 지금처럼 뭐와 뭐의 합 두 놈만 더할 수도 있다. 근데 3개, 4개, 5개 더할 수도 있어. 여러 개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라고 생각하고 올게. 합의 짝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게? 가?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짝수는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하나도 없든 똑같아. 홀짝을 바꾸는 역할은 홀수가 합니다. 홀수가 하나 들어오면 합 자체가 홀수요. 홀수가 2개 들어오면 합 자체가 짝수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합이 짝수면 홀수가 짝수게 있어주세요라는 얘기고 반대로 합이 홀수면 역시 이번에도 홀수가 결정합니다. 홀수가 몇 개? 홀수 개. 그러면은 쉬운 거 하나만 더 하고 이 문제 풀기 시작하자. 이 문제는 요거랑 관련된 거다 어쨌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곱해서 짝수라고 해보고 곱해서 홀수라고 해보자. 자, 연아 씨 곱이 짝수면 뭐예요? 뭐 3개든 4개든 5개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곱했더니 짝수가 나왔대. 그 말은 짝수가 하나라도 있다. 다른 말로 고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지. 네? 규리나 곱해서 홀수라는 말은 무슨 말? 다 홀수. 그렇지. 모두 홀수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거는 뭐로? 여사건처럼 풀면 되겠지. 지난번에 했던 거. 전체에서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걸 빼면 되겠지. 알았죠? 자, 어쨌든 간다. 두 자리의 자연수를 볼 건데 10의 자리 수가 있고요. 숫자가 있고요. 1의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A와 B라고 해보자. 뭐 2, 3이면 23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 둘이 합이 A와 B를 각각 놓고 봤을 때 합이 짝수인 걸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 홀수가 짝수게. 홀수가 둘 다. 또는 홀수가 없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홀수 10의 자리가 홀수.
뭐야? 1, 3, 5, 7, 9, 5개. 1의 자리도 홀수. 가능성은 1, 3, 5, 7, 9, 5, 25. 여기는 10의 자리는 2, 4, 6, 8, 4개만 가능합니다. 근데 1의 자리는 0, 2, 4, 6, 8 가능하니까 5개 가능하죠. 20개. 그래서 답은 45개가 답이다. 알았지? 요? 응. 뭐요? 나 누구랑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질문 없지? 고비 짝수 이런 것들은 뭐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센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홀수인 거를 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쉽다. 알았지? 83번 같은 거. 일단 질문은 82번인데 요 유형 자체가 지금 질문이었지. 82번 먼저 풀어봅시다. 일단 요거 정리 80번. 자, 이번에는 뭐예요? 100부터 500까지니까 몇 자릿수? 어떻게 보면 세 자리죠. 맞죠? 물론 모든 세 자리를 말한 건 아니지. 600, 700 이런 것들은 없는 거니까. 세 자릿수. 그래서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답이겠다. 맞지? 그런데 이번엔 뭐 하래? 100의 자리에는 100부터 500까지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부터 4까지만 가능합니다. 맞나요? 10의 자리는 아무나 들어와도 돼. 근데 1의 자리는 홀수라고 했는데 나열해서 홀수라는 건 뭐야? 1의 자리가 짝수냐 홀수냐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1의 자리는 뭐? 홀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서로 다 다른. 그러면은 이쪽에 1 또는 3이라는 홀수를 썼을 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랑 여기에 2 또는 4라는 짝수를 썼을 때 1의 자리에 고르는 숫자가 달라지네. 그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게 되겠지. 1번 100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 1 또는 3이라는 홀수가 쓰이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 1의 자리에 홀수를 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10의 자리를 골라볼래. 자, 일단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2개입니다.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몇 개? 1, 3, 5, 7, 9라는 홀수 5개 중에서 하나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을 썼다면 1을 못 써. 4개만 남지. 3을 썼다면 3 못 써. 4개만 남지.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는 여기서 쓴 숫자와 여기서 쓴 숫자 둘 다 못 쓰네. 원래 10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10개를 다 쓸 수 있는데 2개만 피해야 되니까 8개가 남지. 됐죠? 첫 번째. 근데 만약에 100의 자리에서 2 또는 4를 썼다면 여기에 홀수를 쓸 거야. 자,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똑같이 2개입니다. 그런데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개의 홀수 아무거나 다 써도 되죠. 그리고 왜 파란색이냐? 그리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역시 여기 쓴 거, 여기 쓴 거 2개는 다 피해야 되니까 8개 남는 거는 똑같아. 이것만 달라지지 1의 자리만. 그래서 2개로 나눈 거예요. 아까 답을 써주시면 되겠지. 얘는 80, 얘는 64. 끝. 더해주면은 144. 답은 5번. 됐나요? 예, 1번과 2번. 10의 자리가 홀수냐, 10의 자리가 짝수냐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눴다. 그럼 83은 안 해도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 뭐에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에서. 모두 다 홀수인 거는 빼면 되잖아. 고비 짝수인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짝수면 되니까. 모두 홀수인 걸 빼면 되겠지. 그래서 216, 6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빼면 되겠지. 216 빼기 27이니까 얼마예요? 189냐? 뭐 그렇게 되겠지. 답은 5번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지요? 자, 84번 가보자. 이거는 하나 개별 질문. 84번, 85번. 85번 별표 쳐놔. 나 이 문제 너무 많이 봤어. 기출문제로. 학교 기출문제로. 어쨌든 85번은 별표 치고 일단 84번부터 풀이할게요. 여기 지운다? 자,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0이 적어도 하나. 자,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든 곱의 법칙을 쓰든 저 뒤에 수열을 배우든 조합을 배우든
또는 수열에서 오늘 이제 조금 할게 될 건데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수열을 배우든 뭐 그냥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수열을 배우든 나중에 너희들이 홍렬과 청계를 가서 중복조합을 배우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배우든 뭘 하든 적어도 어쩌고저쩌고가 있으면 무조건 전체에서 반대 거 빼기. 오케이? 지난 시간에 여사건의 경우의 수 하면서 배웠잖아.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세요라고 했잖아. 요것도 일종의 그거다. 자, 간다. 세 자리를 하는 수가 있어. 0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뭐야? 전체 세 자리 수를 보세요. 근데 거기서 뭐야? 0이 없어. 0이 안 쓰인 수의 개수를 빼주세요. 그럼 뭐야? 전체 세 자리 수는 100의 자리는 9개. 왜? 100의 자리는 0을 못 쓰거든. 원래. 0이 들어온 순간 그건 세 자리 수가 아니야. 맞죠? 0, 8, 9. 이건 89. 두 자리 수지. 그래서 100의 자리는 9개인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 없네? 그럼 100의 자리도 9, 10의 자리도 9, 1의 자리도 9. 끝! 어때요? 쉽죠? 9로 묶어서 계산한 게 더 쉽죠? 됐죠? 끝! 답은 2번. 다음. 일단 요 문제는 첫 번째는 A, B, C고 두 번째는 A, 세 번째는 B, 네 번째는 D, C라서 뭐 조금 A, B, C가 중복돼서 쓰이고 있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중복했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그냥 네 숫자의 합, 네 수의 합이라고만 그냥 생각해봐. 네 개를 더해서 결국 홀수 되는 거야. 어쨌든 합이 홀수가 되려면 뭐 하면 돼? 홀수가 있으면 돼. 그러면 4개 중에 홀수계라는 건 홀수가 몇 개? 홀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되고 홀수가 3개가 있어도 돼. 맞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 네 녀석이 홀수가 한 개, 홀짝짝짝 생각해봐. 자, 앞에서부터 홀짝짝짝.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A, B, C가 하나라도 짝수가 있는데 어떻게 A, B, C 곱했는데 갑자기 홀수가 되겠니?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A, 요 짝수가 3개나 쓰였으니까 셋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짝수일 거야. 두 놈이 짝수일 수도 있고, 세 놈이 다 짝수일 수도 있고.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네. 그럼 얘는 짝수로 고정. 그럼 얘네들을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짝수 하나. 얘를 홀수로 고정하면 얘가 짝수, 얘가 짝수. 얘가 홀수면은 얘가 짝수, 얘가 짝수. 얘는 무조건 짝수. 됐지? 그 다음에 홀수가 몇 개? 3개여도 돼. 그지? 어떻게 홀수 3개 할래? 이 3개가 다 홀수면 얘도 홀수니까 안 되지. 그럼 이 3개가 홀수인 건 없으니까 이 2개만 홀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짝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짝수 아니냐? 홀수 3개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이게 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 A, B, C의 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정하는 거야.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이게 A의 홀수 3개, B의 짝수 3개, C의 짝수 3개. 끝! 됐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하나 더 풀어볼래? 내가 이거 되게 자주 나온다 그랬지. 어떤 해에 어떤 학교는 요 문제가 나왔고 어떤 학교는 요 문제가 나왔고 한 해에 동시에 두 학교가 이렇게 막 내기도 해요. 둘 다 자주 나오거든. 자, 이것도 말로만 한번 잘 생각해봐봐. 10초 뒤에 풀이 할게요, 바로. 제일 조금만 머리 쓰면 전체 경우의 수 216이지. 그지? 조금만 머리 쓰면 이미 여기까지 구했으면 216에서 이거 빼면 된다. 알았죠? 결국 다 더하면 홀수 아니면 짝수일 거 아니야. 물론 근데 그거는 이걸 이미 풀었기 때문이고 그냥 이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풀면 안 되겠지. 자, 얘도 뭐다? 그냥 냅다 풀어보자. 합이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저 중에 홀수가 없거나 다 짝수거나 또는 홀수가 2개만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해? 홀수가 없다. 얘가 짝, 얘가 짝, 얘가 짝. 그럼 자동으로 짝짝짝 곱하면 얘도 짝. 오케이, 성립. 그 다음에 얘가 홀수가 2개가 쓰여도 돼. 그럼 얘가 짝수면 얘는 자동 짝수거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짝수로 고정이고 이 짝수가 B인지 A인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이거 고르는 거지. 답은 333. 얘는 이것도 333. 결국 333이 몇 개? 4개. 27이 몇 개? 4개. 그래서 108. 알았죠? 뭐 더 해주면 216 당해. 안 나오네요. 왜요? 나 뭐 빠뜨렸냐? 똑똑이네. 어쩐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오, 홀수가 4개여도 되잖아. 그리고 홀 곱하면 홀수인 거 맞고. 오. 그래서 이것도 뭐야? 이거 개수니까 3. 그래서 27이 몇 개? 5개. 그래서 더해주면 216.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예. 어쨌든 둘 다 자주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시고. 99번 가보자. 약수의 개수네, 이거. 약수의 개수는 뭐 다들 할 줄 아니까 질문 안 했겠지. 그리고 94번 질문이 없었는데 약수의 총합 외웠냐?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갈게. 그냥 나온 김에. 결국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게 약수랑 지불 방법 금액 나온 건데 약수에서는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이미 중학교 때 한 거라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은 총합 하나 배우러 간 거다. 그렇지? 어쨌든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총합에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이 녀석을 소인수분해 해야 함. 그래서 4, 5, 5? 4, 25가 10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 지수에다 1 더해서 3. 지수에다 1 더해서 3. 그래서 9개. A는 부사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약수의 총합은 공식처럼 외우라 그랬죠. 2가 2개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원래는 2의 영승부터다. 근데 너네가 아직까지 대수를 안 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대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영승은 몰라서 우리가 그냥 1부터라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2를 안 고른 거.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5도 1부터 시작해서 5의 거듭제곱 늘려가면서 어디까지? 5의 제곱까지. 얼마야? 7? 얼마야? 31? 217. 그게 B.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2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약수의 총합. 가끔 지금처럼 총합과 개수 같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알았죠? 오늘 시간 되면 내 이유도 설명을 해줄게. 일단 99번 가보자. 금액 쪽이 질문이었구나. 아니네? 이거네. 자, 가보자. 300이 뭐야, 저게? n승? 약수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5인 것의 개수. 가볼까요? 가볼까요? 일단은 약수에 대한 얘기니까 선수분 해야 되겠지. 300 자체가 뭐야? 100 곱하기 3이잖아. 100이 2의 제곱이고 3이 1승이고 5가 2승이잖아. 그걸 n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손수분해 하면 2는 2n승이고 3은 n승이고 5는 2n승인 거예요. 손수분해를 하면. 알았죠? 그때 1의 자리 숫자가 5인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무조건 짝수. 2는 무조건 안 가지고 있는 거고 3과 5로만 이루어졌는데 5는 몇 개를 가지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1의 자리는 5지. 맞지? 5의 1승도 5고 2의 2승도 1의 자리는 5고 5의 3승도 1의 자리는 5거든. 그러면 이 3을 몇 개를 가지냐고 결정하겠지. 맞죠? 3의 거듭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이거는 상식이다. 3, 9, 7, 1 반복합니다. 그때 얘의 1의 자리 숫자는 무조건 뭐잖아. 곱하면 5, 곱해도 5, 곱해도 5, 곱해도 5. 그럼 3도 몇 개를 가지든 상관이 없네. 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가지든 상관이 없음. 어쨌든 5는 하나 이상 가지기는 해야 돼. 맞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개수. 약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죠. 2는 무조건 안 가질 거야 라는 방법 하나. 3은 하나를 갖든 100개를 갖든 관심 없잖아. n 플러스 1개.
안 가질 거야부터 시작해서 3 n개 있으니까 n개 다 가질 거야까지. 그 다음에 5는 총 2n개의 5가 있죠. 해서 왜? 5는 안 가질 거야는 있으면 안 되거든. 하나 가질 거야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2n개 다 가진 것까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안 가질 거야는 제외하자. 결국 답은 뭐다? n 플러스 1 곱하기 2n. 근데 그게 40이 된대. n 플러스 1 곱하기 n. 그게 20이 된대.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자연수의 곱이 20이면 되니까 큰 게 5고 작은 게 4겠지. n은 4. 됐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결국은 약수의 개수야. 오케이. 약수의 개수라서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걔네들 지수 가지고 만드는 건데,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건데, 1의 자리가 5라는 그냥 독특한 조건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만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만들어가면 돼를 나는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거지. 그냥 1의 자리 숫자가 5라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나중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겠지. 저건 두 번 다시 안 만나겠지. 어쨌든 1의 자리가 5가 되려면 5의 배수여야 하니까 5는 적어도 하나.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로 간 거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안 가지는 거를 뺀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3은 내 마음대로 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다. 2는 안 가질 거야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 오케이. 미래 우리가 확통을 배우게 되면 어떤 표정일지 보이는군요, 벌써. 아, 큰일 났네요. 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쉬었다가 설명하는 겸 해서 같이 풀이합시다. 슈렉이 갔다 와. 경우의 수 유형 세 가지 했었죠. 첫 번째는 네 가지. 약수의 개수, 네 가지에 대한 언급은 했었지.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지금 하는 지불 금액, 지불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용도 있을 거라고 했고 색칠하기 있을 거라고 했고 이렇게 딱 네 가지 유형이거든. 그 중에 두 개만 개념 설명만 살짝 하고 넘어가는 상태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지불하는 금액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게요. 10,000원짜리 지폐가 2장, 5,000원짜리 지폐가 X장, 1,000원짜리 지폐가 3장밖에 없음. 여기서 그냥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뭐야? 10,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5,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X 플러스 1가지. 왜 하나씩 더해? 안 내는 것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4가지. 그걸 곱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1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래? 60이 되는데. 59인데요. 그 59는 뭐예요? 항상 약수의 개수랑 차이 나는 거는 약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1이라는 약수도 있지만 지불에서는 0원을 항상 뺀다는 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빼기 1이 있어 가지고 59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뭐다? 얘가 5예요. 즉 x는 4예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런데 이것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 이거 이제 바로 쓴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금액의 수를 하러 갈 겁니다. 방법의 수는 어떻게 보면 약수의 개수랑 완전 동일하다. 1 빼는 것 빼고 완전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의 수는 뭐가 달라진다 그랬어? 단위가 중복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뭐 한다?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중복이 어디야? 여기가 중복이지. 왜? 5,000원짜리는 4장. 2장보다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10,000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1,000원은 3장밖에 없어. 5,0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중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중복되는 경우에서는 낮은 단위로 환산. 5,000원짜리가 몇 장? 8장. 알았음. 원래 5,000원짜리 4장. 일단 금액 자체는 2만 원이 더 있는 거니까 5,000원짜리가 4장이 더 있는 거. 그래서 8장.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8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래서 36.
근데 이번에도 뭐 해야 되니까 0원을 지불한 건 빼야 되니까 35가 돼. 답은 아니고 B. 아니네, 금액의수 맞네. 답은 35가 되는 거야. 알았나요? 요게 지불 금액의수 방법의 수다. 알았지? 알았지? 끝. 그럼 이제 유형 11, 12 넘어가 보자. 유형 11이 최단 경로. 자, 요거는 언제 배웠어 이거? 1111 쓰는 거 이게 초딩이냐 중딩이냐? 어제는 배우지. 까먹어서 그렇지. 기억나지라는 질문이 아니야. 배우긴 했지. 너네 안 배우냐 요즘? 아, 배웠다라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고? 자, 일단 가본다.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이것도 기본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가보자. 자, 이런 장애물이 없어. 그냥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보자. 알았죠? 그때 일단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내려가거나 왼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치?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움직이게 된다, 맞지? 그게 최단 경로일 거다, 맞지? 그래서 오른쪽과 오른쪽 위로 갈 거니까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경로에다 1111 쓰세요.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위쪽으로도 1111 써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거랑 더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다 1111이야. 여기도 경로의 수가 11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이 점까지 오는 방법은 아래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옆으로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 뭐겠어? 3이겠지. 여기는 알았냐? 그럼 여기는 에? 그래서 여기는 35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했냐? 아니 그 이제 알겠냐고요. 더 짧아져 볼까? 왜 몰라가 아니라 이제 알겠냐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일단 111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그렇게 답이 10가지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고 싶어. 근데 여기에 산불이 났대. 여기 도로가 이제 여기는 못 가. 그때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으시오. 자, 그래도 보다 왜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는 맞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다 1 써주고 위로 1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겠어 그럼? 여기는 자, 여기는 3. 아래 거랑 왼쪽 거 되는데 아래 건 없으니까 왼쪽 것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렇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장애물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겠지. 저것처럼 막 다 뜯겨 나갔잖아. 어쨌든 이제 좀 크게 그릴게. 예를 들어서 왜 자꾸 피시피시 묻나? 여기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치자. 자, 일단 어디 쓰면 돼? 우와! 현준아. 얼마? 현아. 유빈아. 여기도? 여기는? 2.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답은? 그렇지. 이거야.
알았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자. 뭐 개판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림이 왜 이래? 자, 그럼 뭐다? A에서 출발하여 B를 거쳤다가 C로 가겠죠. 그때 A에서 B로 가는 방법 먼저 찾아주면은 뭐예요? 세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아까처럼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는 그냥 따로 세도 된다. 여기서 3, 3, 3, 3, 3 뻗어나가도 되고 근데 보통은 따로 가요. 이럴 때는. 요것만 보면은 1, 1, 1, 1, 2, 3, 4, 2, 5, 9, 5, 14.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답은 42. 이렇게 되면 될 거다. 알았죠? 오케이. 이건 알겠어? 아니. 가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이제 A에서 B로. 오른쪽 아래로 가지. 그럼 A에서 오른쪽은 전부 다 1. 아래로도 1. 이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는 2. 여기는 3. 4. 5. 3. 7. 12. 7. 19. 7. 내 나이. 됐음? 이렇게 됩니다. 쉽겠죠? 거기 웃지 마. 자. 어쨌든 알겠지? 알겠지? 자. 개별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유형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해볼까? 뭐 1506번을 푼다 치자. 이거 하나 더 하고 이제 수능도 하러 다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뭐 하래? A에서 B로 가긴 가는데 뭐 하래? P 또는 Q를 피해 가는 게 아니라 P 또는 Q를 반드시 지나서. 그럼 A에서 P를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죠. A에서 Q를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거. 자, 가도 되나? 1, 1, 1, 2, 3. 세 가지 곱하기. 1, 1, 1, 1, 2, 3, 4. 네 가지. 12가지랑 A에서 Q를 갖다가 B를 가보자. A에서 Q를 갈 때는 2, 3, 세 가지. Q에서 B를 갈 때는 6, 6가지. 18가지. 둘이 더해서 답은 3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됐죠? 자, 근데 아까처럼 장애물이 뭐 한쪽을 뜯어버리는 약간 이런 장애물도 있지만 나중에 너네가 이런 장애물도 만날 거야. 왜 웃나? 어려워져 볼까? 좀 쉽게 갈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자,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똑같아.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은 1, 위로도 1. 그럼 여기는 일단 2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겠지. 자, 여기는 3이지. 여기는 4겠지. 여기는 5겠지. 여기는 여보세요? 여기는 3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왼쪽 거랑 아래 걸 더해야지. 여기는 8. 왼쪽에서 오는 거랑 그런 식으로 더해진다. 알았냐? 알았냐?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전체 경로에서 이걸 P라고 부른다면 P를 지나는 경우를 빼도 되죠. 맞죠?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 전체는 그렇게 옹졸하게 그렸지? 35. 35가지에서 P를 지나는 경우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 발전자고요. 6이거든. 여기는 3가지거든. 그래서 35 빼기 18. 얼마? 17.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풀이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P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지. 아까 내가 어려운 거 풀래, 쉬운 거 풀래 했었지.
그 어려운 버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나? 그럼 P도 빼고 Q도 뺄 거야? 나중에는 P, Q를 둘 다 지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뺄래? 복잡해지거든. 빼야 되는 게 P를 지난 거 뺐어. Q를 지난 거 뺐어. 근데 P, Q를 둘 다 지난 것도 있지 않아? 그건 둘 다 빠졌지 않아? 다시 더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뭐가 편하다? 1111이 편하다. 그럼 여기는 5, 2, 3, 8 하면 되는 거야. 어디가? 내가 더 셈을 잘못해. 알았죠? 알았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해둬라. 근데 너희들은 언제? 2학년에 있는 3학년 때 뭐 배워? 확통 배우죠. 확통을 배우면 이 녀석의 풀이가 싹 바뀌어버릴 거야. 근데 그때도 할 얘기가 이 풀이를 까먹지는 마세요. 이게 더 빨라. 근데 다른 풀이를 하나 더 보여주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는.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다른. 그때도 이 풀이를 검산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모범답을 이걸로 가면 안 되겠지. 왜? 서술형 때문에. 알았죠? 근데 이게 더 빨라. 알았지?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수영도 유형 4번으로 돌아가. 자, 수영도는 어제 내가 그 현이가 질문해가지고 카톡으로 열심히도 아니다. 한 5분 설명하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이제 수업 때 하자 했지. 수형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나무 숫자야, 나무 숫자. 나무 형태의 그림. 그걸 수형도라고 함. 나무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찾아가 본다라는 말인데 왜 쓰는지 예시부터 설명해 줄게.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현이 어제 내 카톡으로 보내준 그 예시 그대로 줄 거다 일부러. 자, 1, 2, 3, 4 숫자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100의 자리 들어있는 경우의 수는 4고 여기는 하나 썼으니까 3개고 여기는 하나 썼으니까 2개지. 그리고 곱하기를 연결하면 답이지. 곱하기 하면 되지. 이 문제는 맞지? 그런데 수영도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 A와 B와 C와 D의 네 사람이 있어. 나처럼 전부 다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런데 이 모자를 벗어놨다가 이민호 모자를 집에 갈 때 이제 쓰고 돌아가는데 모자를 다 다른 사람 걸 쓰고 가. 뭐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다 다른 사람 우산 가져가.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한다. 치자. A, B, C, D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A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 것 빼고 다 가져가면 되니까 얘 세 가지지. 그지? 근데 문제는 B가 세 가지냐? 아니잖아. 왜요? 잘 봐. 모른다가 답이야. 왜요? 만약에 A가 B의 모자를 가져갔다면은 남은 모자는 A, C, D고 B 거는 아니지. 그러면 A, C, D 아무거나 가져간다니까 세 가지일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하필이면 C 거를 가져갔다고 생각해봐. 남은 모자는 A, B, D입니다. 근데 B는 B, G 거 못 가져가. 그럼 남은 건 A, D 두 가지 아니야? 앞에서 A가 고른 게 어떠느냐에 따라 앞에 A가 고른다라는 시행의 결과가 B냐 C냐에 따라 뒤에 시행하는 B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또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때 사용하는 게 수용도입니다. 다시 뭐라고? 언제 사용한다고? 앞 사건의 결과에 따라 뒷 시행의 가짓수가 달라진다. 그때는 곱하기로 답을 못 내요. 오케이? 그래서 수형도를 그리는 거야. 대표적인 문제가 모자 문제다. 그리고 우산 문제고, 그리고 수험표 문제고, 뭐 기타 등등. 알았어요? 원래는 함수 문제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함수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가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요? 지금처럼 예시로 뭐 해봐? 아까 그 예시 다시 써줄게.
A와 B와 C와 D 네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다 쓰고 왔어. 근데 집에 돌아갈 때는 자신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모자를 쓰고 가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세요가 문제였다 진짜. A, B, C, D를 찾아볼 건데 A가 뭐가 나왔는지 따라 B가 모르지. 그러면 뭐 한다? 하나 풀어주는 거야. A가 B 걸 가져갔다면, A가 C 걸 가져갔다면, A가 D 걸 가져갔다면 거기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가. A가 B 걸 가져갔다면 B는 A 거 가져가도 되고 C 거 가져가도 되고 D 거 가져가도 되죠. 맞죠? 그럼 여기서 남은 모자가 CD야. 반드시 DC로만. B와 C 걸 각각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는 A와 D입니다. D가 D 걸 못 가져가니까 얘는 D 걸 C가 가져가줘야 되겠지? 그리고 A. B, D 남은 거는 AC. 자, A가 C 걸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는 A, B, D. 그때 B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A와 D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A, C를 가져갔으니까 남은 모자는 B, D. D가 D 걸 못 가져가니까 얘가 D 거 가져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CD를 가져온 남은 모자는 AB입니다. CD가 AB의 모자를 가져간다. AB도 좋고 BA도 좋지.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말 그대로 뭐 하나하나 세워주는 너희들이 말하는 노가다 문제 중 하나가 수영도다. 알았냐? 여기는 AC냐? AC. 남은 게 BC. 뭐라 쓴 거야 이거? C지 이거. C. 그럼 남은 모자는 AB. A, B, B, A. 그래서 몇 가지? 총 9가지. 자, 이거를 외워두세요. 어디까지? 두 명이서는 바꿔 가져가면 하나. 세 명이서는 수영도를 그려보면 두 가지가 나올 거고, 네 명이서는 역시 수영도를 그려봤죠? 9가지가 나올 거고요. 5명은 못 그립니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44가지라고. 알았죠? 여기까지 5명을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외우라고 학교에서 설명했을 거다. 그려주세요라고는 5명은 절대로 안 해. 44가지는 나뭇가지 언제 다 그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낼 거다. 5명이 등장하면은 한 놈은 지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의 거 가져가. 그럼 먼저 5명 중에 누가 자기 거 가져갈지 골라줘야 되겠지. 5 곱하기. 그럼 남은 4사람은 9가지. 5, 9, 45. 답은 4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있겠지. 그 4명짜리는 수영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았지? 끝.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야. A, B, C, D 4놈이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상자 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는데 4사람 전부 다 지 거 말고 남의 거 가져간 경우의 수 그려보면 9가지 답은 9. 알았음? 이거랑 똑같은 그림 똑같이 그려지겠지. 근데 이제 한 명이 지 걸 가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뭐야 이거? 요거 5명의 학생이 각자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놨어. 임의로 모자를 다시 가는데 5명 모두 다른 사람 거 가져간 거 답은 44가지. 이건 외우라는 문제라고. 알았지? 이건 외우라는 거. 이 문제도 이제 나처럼 외우라고 한 거야. 그런데 뭐 하기 시작해? 연세대학교 뭐야 작년엔 K대였는데 개웃기네. 작년이래. Y대학교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 ABCD가 있어요. 자신 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난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한 명만 지 거 가져가세요. 그럼 나머지 4명끼리는 남의 거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먼저 ABCD 5명 중에 누가 지 거 가져갈래? 오. 나머지는 수영도 문제로 부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온다. 알았죠? 끝. 그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게 수영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유형 12번으로 가야 돼. 색칠하기. 잘 봐. 아름답다. 무지개다, 무지개. 자, 150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 B, C, D의 영역이 있어요. 서로는 4개의 색으로 칠을 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좋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름에다가 노란색 칠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B에다 노란색을 칠했는데 D에다가 또 노란색 칠해도 상관없대. 알았죠? 뭐 그런 경우의 수야 구분만 하면 되니까. 알았죠?
자, 그때 일단 첫 번째 규칙. 색칠하기 유형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지키는 규칙. 뭐다?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색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B는 A, C랑만 인접했지. 두 개만 인접했지. 근데 C는 B랑도 인접했고 D랑도 인접했고 A랑도 인접했지. A는 B랑도 인접했고 C랑도 인접했고 D랑도 인접했지. 그러니까 A, C는 세 개랑 인접했지. 근데 B나 D는 두 개랑만 인접했지. 근데 B, D를 먼저 칠하면은 안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다. 이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음?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인접하는 A나 B부터 칠해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A, C, B, D다. 근데 이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냥 A, B, C로 할게요. 어쨌든 시작이 A인 건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A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 중 아무거나 칠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B, C, D에는 A의 칠한 놈은 피해야 돼. 그럼 B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맞죠? 맞죠? 그러면 C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왜? A의 칠한 색깔 피해야 되고 B의 칠한 색깔도 피해야 되니까. 근데 D의 칠할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죠. 왜? A의 칠한 거 하나, C의 칠한 거 하나만 피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색칠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내가 색칠하기는 왜 뺐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색칠하기 중에서 방금 했던 수형도 문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그림 있겠지? 이건데 그림 다시 그려줄게. 이거 말고. 결국 이거나 내가 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런 게 때 치자. A, B, C, D라는 4개의 영역에 4가지 색상을 이용을 할 건데 역시 모두 사용하세요. 431이 아니라 같은 색은 2번 이상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주세요. 여기서 인접한다는 거는 A와 B처럼 A와 D처럼 선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것들이 인접하는 거. 근데 A와 C는 인접한 거 아니다. 모서리로만 만나고 있는 건 떨어진 건 당연히 인접 아니고 모서리로만 만난 것도 인접은 아니에요. A의 노란색 칠하고 C의 노란색 칠해도 구분되잖아. 알았지? 자, 그때 잘 봐. 일단은 다 두 개 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 A, B, C, D로 돌려볼게. 자, A의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B의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C의 칠할 수 있는 건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D의 칠할 수 있는 건요? 몰라요. 왜요? 잘 생각해봐. D에 인접하고 있는 거는 A씨야. 얘네들의 색깔은 피해줘야 돼. 근데 A씨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A씨가 같은 색이라면은 D는 세 가지 칠할 수 있어. 근데 A씨가 서로 다른 색이면 둘 다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밖에 안 돼. C의 결과가 뭔지에 따라서 D의 경우가 좀 달라지잖아. 그때는 뭐하라? 수영도. 그래서 어디? 원인 제공하는 누구부터? C부터는 수영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C의 경우를 뭐로 나누는 거지? A와 같은 색입니까? 다른 색입니까? 로 나눠보자. 자, A에 일단 네 가지 중 하나 칠했고 B에다가 네 가지 중 하나 칠했다. A와 똑같은 색깔 칠해보자. 경우의 수는 A와 같은 색깔 칠해보자. 경우의 수는 4 아니다. 누가 4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같은 수를 쓰세요가 아니야. 이거는 뭐야? 4개 중 아무거나 쓰겠다지. 여기서 A에 뭐 하나 골라놨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거 하나지.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세 가지가 되는 거야. A, C가 같은 색이니까. 알았음? 두 번째 여기는 A와 다른 색깔 칠해보세요.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하면 있어. 왜 세 가지라고 하냐? A와 다르니까 세 개. 아니지. 왜? A랑 다르다는 건 내가 잡은 약속이지만 B와도 달라야 되는 거는 문제가 원래 지켜야 되는 약속이잖아.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중 하나, 세 가지 중 하나 칠해놨거든. 그럼 여기다 A와 다른 색깔 칠한다는 거는 B랑은 원래 다르고 A랑 다른 건 내가 지금 약속 잡아.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칠했고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알았음? 그럼 우리의 답은요? 이렇게 곱한 36과 이렇게 곱한 48인 것 같은데? 48을 더해주면 답입니다. 이 답이 84야. 그래서 같은 그림이에요. 알았죠? A, C 인접 안 했고 B, D 인접 안 했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알았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영도 때문에 색칠하기는 내가 피해라고 했던 거야. 풀지 말라고 했던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순열 남았어. 자, 순열은 기본 유형들만 하고 잠깐 오늘 마칠 거예요. 알았죠? 유형 몇 개 못 나갈 거야. 한 3개 나가나? 4개 나가나? 자, 시작해도 됨? 이거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부터 해주세요. 딱 순열에 대한 기본 정의 정도만 할 건데 정의를 할 때 뭐도 같이 조합의 정의도 같이 언급은 할 겁니다. 어쨌든 순열이나 조합이나 경우의 수의 한 종류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이 필요하다면 쓰는 건 똑같아. 경우의 수에서 쓰던 여사건도 똑같아. 계속 쓸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순열이 왜 등장을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줄게. 생각을 해줄게는 뭐야? 설명을 해줄게. 자, 경우의 수를 배워보다 보면 여태까지 했던 거 하다 보면은 요 4 있었죠, 4. 그치?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이 4와 3 같은 거, 이 4의 의미가 뭐였어? A에 칠할 수 있는 게 왜 4가지야? 4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자. 3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자. 그게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잖아. 100개가 있어도 하나만 골랐고 5개가 있어도 하나만 골랐지. 근데 순열이나 조합 뭘 해보고 싶은 거? 결국 A, B 같이 뽑으면 안 돼? 즉 4개의 색깔 중에서 2개 그냥 뽑아버리면 안 돼? 동시에 2개를 뽑는 방법은 없어? 라고 출발하는 게 순열이고 조합이다. 알았지? 그래서 순열의 정의나 조합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알개를 동시에 한 방에 뽑아버리는 거는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순열이다. 그리고 조합이다. 알았음? 순열도 조합도 다 N개 중에 알개를 동시에 다 뽑는 거야. 그런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다? 뽑을 때의 순서를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필이 5개가 있을 때 2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현준이한테 2개 골라봐 할 때 얘가 흰색 빨간색 좋아한다 치자. 그래서 2개 가져갈 거야. 근데 흰색을 먼저 가져가고 빨간색을 가져가는 방법과 빨간색을 가져간 다음에 흰색을 가져가는 이 2가지 방법을 다른 경우의 수로 세는 거는 순열이고 그냥 누구를 가져갔는지만 보는 거는 조합인 거야. 그럼 이제 결국은 순열에서는 방금 이거랑 이거를 다른 2가지로 세는 거고 조합은 결국 하나로 세는 거니까 조합이 좀 적겠지? 순열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오겠죠? 알았죠? 근데 어쨌든 뽑는 순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면 알아두시고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은 서로 가라는 게 중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열하는,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특정 예시들을 풀기가 좀 애매한 정의가 돼. 그래서 그냥 뽑는 순서를 생각한다 안 한다로 나는 그냥 굳이 바꾸는 거 없어. 의미는 똑같다. 알았지? 자, 그러면 조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NCR이라는 걸로 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울 건데 NPR, 오늘은 NPR을 배우겠습니다. 근데 NPR은 왜 쉽냐면, 왜 먼저 하냐면 NPR은 이미 했거든. 우리가 이미 할 줄 알거든. 언제 했었냐면 방학 때 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도 순열이 몇 개가 있어. 다시 또 간다, 이 예시.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하나씩 있어요. 세 자리의 점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뭐해?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있게 뽑아버릴까? 첫 번째 뽑힐 숫자는 100의 자리, 두 번째는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세 번째는 1의 자리라고 내가 순서 짜면 되잖아. 결국 답은 4P3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뭐해? 4, 3, 2라고 해봤잖아. 즉 4P3은 이제부터 4, 3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 이제 NPR로 가보자. 자, 서로 다른 숫자 카드가 몇 개 있다? N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 거야. 오케이? N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R자리에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이겠지 뭐. n장 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썼으니까 n-1장 중 하나. n-2장 중 하나. 쭉쭉쭉쭉 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곱합니다. 알았죠? 그때 어디까지 곱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곱한 게 R자리의 수, 즉 R개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P의 3은 어디까지 곱할 거야가 궁금한 게 아니라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 3개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4, 3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6P의 4는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4개. 6, 5, 4, 3. 얼마? 12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360.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마지막은 n-r 플러스 1이라고 외울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그게 일단 기본적인 수냐. 끝났나 보다 저기.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은 자, 여기 공식 3가지랑 여기 유형 3가지인데 유형 3가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늘은 여기 간다고 생각하면 돼. 뭐가 있냐면 공식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값이야. 값. NPN이 있을 거고 NP에 1이 있을 거고 NP에 빵이 있는데 이거는 했죠. NP1이 뭐겠어? N. 한 개를 뽑을 건데 순서가 있고 말고가 있냐? 없지. 그냥 얘도 N, 얘도 N. 알았지? 하나 뽑을 때 무조건 N. N. 왜 저렇게 기쁘지? NP 빵은 뭐예요? 그렇지. 왜 1이다? N개 중에 뽑지 않는 방법의 수니까 하나.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방법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NPN 우리 뭐라고 쓰는지 기억나냐? 방학 때 했던 거? N 팩토리얼. N. 이거 기억나? N 팩토리얼은 NPN이다. NPN이 뭔데?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근데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뽑을 건 뽑는 거 말고 그냥 N개 자체를 뭐 한다? 나열한다고 여기 됐어. 나열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맞죠? 맞죠? 그래서 요 나열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어쨌든 첫 번째 놓을 수 있는 자리의 수는 n. 두 번째 자리에도 n-1, n-2, n-3 하면서 n개의 자연수를 곱할 거야. n부터 시작해서 n개면 1까지 끝까지 다 곱해야지. 즉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다? n부터 1까지 모든 자연수. 10팩이면 19, 8, 7, 9, 4, 3, 2, 1. 20 팩토리얼은 20, 19, 19, 18, 17, 16 해서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 모든 자연수. 맞죠? 자, 그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요거 때문이지. 오늘 마지막 문제. 마지막 개념. 요거.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이라고 해놓으면 n과 r이 주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n과 r이 미지수면 그 사이에 뭐뭐 있는지 헷갈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용도로 새로운 공식이나 뭔가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거든. 불편이라고 해야 되나? 점점점 중략이고 중간에 누구누구 들어간지도 몰라. 왜? n과 r이 상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명확한 놈을 빌려오게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간다. n-npr n-1, n-2 하면서 쭉쭉쭉 줄여가면서 어디? 여기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누구 곱했는지 몇 개 곱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오케이? 미지수 R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그래서 분명한 녀석을 빌려온다. 뭐? 팩토리얼. 그럼 이거보다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1까지 싹 다 곱하면 되지. 근데 내 맘대로 갑자기 빨간 건 내 맘대로 막 곱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다? 분모에도 다시 곱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뭐야? n 밑에도 m에서 r. 오케이? 그게 순열의 두 번째 계산. 뭐다?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둘이 뺀 거, 앞에 거 뒤에 거. 둘이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 이것도 순열의 또 다른 계산법인데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얘는 실제 뭔가 값을 계산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는데 증명을 하는 용도에서는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그래서 P를 포함한 어떤 식을 뭔가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다 이거 쓰면 되는데
그냥 냅다 증명해보세요라는 문제는 여기 없고 행인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설명할게.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뭔지만 언급하고 마치자. 뭐냐면 결국 제한 조건이야. 여기다 쓰지 말고. 결국은 제한 조건이야. 우리 이미 제한 조건 풀어봤잖아. 오늘 숙제 질문에서도 있었잖아. 뭐? 대자리 수를 만드는데 100보다 크고 500보다 작은 홀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뭐야? 100의 자리에는 1부터 4까지만 들어가라는 제한 조건. 1의 자리에는 홀수만 들어가라는 제한 조건.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 어떻게 했어? 100의 자리 먼저 계산해서 케이스로 나눴지. 뭐 홀수가 들어간 거, 짝수가 들어간 거. 1의 자리는 먼저 계산했지. 그 케이스들 안에서. 맞죠?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제한 조건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푼 것처럼 뭐 한다?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 제한 조건이 있는 놈,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제한 조건이 있으면 걔네들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요. 다른 조건들보다 10의 자리나 이런 것들보다 제한 조건이 있는 100의 자리나 1의 자리를 먼저 계산하는데 근데 이웃하세요 또는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제한 조건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 제한 조건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유형 1번이 지금 순열, 그냥 순열. 두 번째는 순열의 수, 이것도 그냥 순열. 이제는 여기서는 P를 지가 써놨고 우리는 P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 오케이? 뭐 사람이 3명, 메뉴가 5. 하나씩 선택하자. 그럼 메뉴 5개 중 3개 선택하면 돼. 5에서 3 뽑으면 돼. 맞지?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는데 그 3개가 첫 번째 뽑은 음식은 A 거, 두 번째 뽑은 음식은 B 거, 세 번째 뽑은 음식은 C 거. 뽑는 순서에 따라 다르겠지? 똑같이 김밥, 라면, 쫄면을 뽑아도 김밥, 라면, 쫄면인지 김밥, 쫄면, 라면인지에 따라 누가 뭐 먹는지가 달라지죠? 순서를 고민합니다. 답은 60대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게 유형 2번. 유형 3번도 똑같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많이 하던 자릿수 뽑기. 알았죠? 유형 4번이 그렇지. 이웃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 그 유형 3번까지 오늘 숙제로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잘들 가요.